안녕하십니까. 우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영어로 길게 문장을 말하는 법 그 세 번째 시간 부사절을 사용해서 나의 문장을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부사절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부사절을 조금 줄이는 방법, 그래서 좀 더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부사절을 사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보는 응용 시간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두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 제가 한번 읽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 graduated from college. 네, 잘 하셨어요. 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라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수준의 과거형 시제가 쓰인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거 한번 또 역시 제가 읽고 따라해 주세요. I came to Seoul.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서울로 왔습니다. 라는 또 다른 과거 시제를 사용한 쉬운 문장이죠. 자, 위아래 결국 두 문장이 보이시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한 단어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보면은 after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도 제가 읽고 따라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이어나갈게요.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I came to Seoul. 따라 하시면 돼요. 네, 좋아요. 자, 이 after이란 단어가 들어와서 지금 조금 전까지 두 문장이었던 게 한 문장이 되었어요. 영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맞아, 한 문장이 되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서울로 왔습니다. 어때요? 한 문장이죠? 한 문장, 맞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I란 주어가 있고 graduate, 졸업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주어와 동사를 한 글자로 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요. 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문장에는 지금 주어, 동사, 절 하나가 있죠? 또 주어, 동사, 또 다른 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에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절들이 있을 때는요. 이 절들 사이에도 높낮이가 있어요.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인 역할을 하는 절을 주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주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주절을 제외한 나머지 절을 그 아래 속한다라고 해서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텐데요. 위와 아래 중에 주절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위에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래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I came to Seoul이 주절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과연 왜 아래 게 주절입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3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아마 제가 감히 한번 추측을 해보건데 여러분들이 I came to Seoul이 주절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I came to Seoul이 이 문장의 결론이고 핵심이고 화자인 말하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바이니까 I came to Seoul이 주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제 생각이 맞나요? 보통 수업을 하면은 이게 주절인 이유를 이래서 주절이야. 이게 결론이니까 이게 그거니까 라고 하시는 이유를 대시는 분들이 한 80% 됩니다. 아마 이 영상도 몇 분이 신청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정도의 이제 분들은 이게 주절이 그래서 주절이구나 생각할 텐데요. 자, 그럼 한번 이 문장을 제가 조금만 바꿔볼 테니까 이번엔 주절이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고등학교 말고 나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 왔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혹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 왔다니까 대학교 졸업이 조금 더
화자인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은 그때는 주절이 위에 걸로 바뀔까요?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문법은요, 객관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주관적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에 따라서 주절이 왔다 갔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하지 객관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이게 주절인 이유 혹은 주절을 빨리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하나의 절 있죠. 그럼 우선 요것만 뚝 잘라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어때요? 제 문장이 끝났나요? 아니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언가 다른 문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자, 반면에 I came to Seoul. 나 서울로 왔습니다. 물론 많은 정보를 담지는 못하지만 이 문장만 뚝 떼어서 사용해도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자, 주절은 바로 뚝 떼어서 그래도 여전히 독립적으로 문장의 기능을 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게 바로 주절인 거예요. 그래서 주절 그 위에 거 뭐라고요? 빙고, 종속절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종속절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 같은 종속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찍은 것 중에 형용사 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 그죠? 그 형용사 절도 크게 보자면 종속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종속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났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럼 그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I got up at 8. 그렇죠? 8시에 나는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at 8. 이 부분이에요. at 8. 해석을 하자면 8시에 라는 뜻이죠. 자, 8시에 뭐 했다고요? 그렇죠. 일어났어요. get up 이란 동사를 8시에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at 8은 get up 이라는 동사를 꾸며주죠. 자, 우리가 보통 명사를 꾸며주는 혹은 명사를 수식하는 그 품사를 형용사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동사를 수식하는 품사는 뭘까요? 예, 슬슬 느낌이 오시죠? 맞아요. 바로 부사입니다. 그러면은 at 8은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at 8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더 바라보도록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8시에 일어났어요. 누가요? 내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자, 결국 at 8은 나라는 주어가 get up이란 동사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시점을 나타내주는 역할도 하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at 8은 부사이자 시점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그 말은 문장에서 시점을 나타내주는 구간이 있다면 그 시점을 나타내주는 구간은 그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 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문장으로 돌아가 볼 텐데요. I came to Seoul. 나 서울 왔어요. 그러면 언제 서울 왔는지에 대한 힌트는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 위에 종속절에 있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는 서울로 왔어. 주절의 주어가 서울에 언제 왔는지 그 시점과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죠. 이 종속절은.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죠? 시점이면 부사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럼 결국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주어와 동사로 이뤄진 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아이들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after I graduated from college, I came to Seoul. 자,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원어민한테 그대로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럼 원어민 귀에는 뭔가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 계실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과연 원어민기엔 이게 어떻게 들리길래 어색한 거지? 아마 궁금증이 생길 텐데 제가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별건 아니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는 서울로 왔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찾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 저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죠? 다시 한번 갈게요.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나는 서울로 왔습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들어봤는데 어때요? 뭔가 나라면 저렇게 말하지 않을 텐데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나요? 그렇죠. 바로 나라는 주어가 같은데 굳이 중복이 되니까 불필요한 느낌이죠. 이걸 그대로 얘기하면 원어민 기회도 지금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런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 있죠. 토익이나 뭐 토플 같은 거 수업 들어보면은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어떻게 한다? 부사절 주어 생략한다. 맞죠? 자, 그러면 역시 이번에는 그 부사절을 조금 더 축소해서 짧게 해서 조금 더 손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 볼 텐데요. 우선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 같으니까 어때요? 부사절 주어 생략.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graduated 여기서 D로 끝났어요. 그 말은 이 문장의 시제는 과거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부사절의 주어가 빠지는 순간 그 절에서의 동사의 시제, 시점,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그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한번 주어만 빼버리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대학 졸업 후에 나는 서울로 왔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는 졸업을 이미 한 상태인가요?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대학 졸업 후에 난 서울로 왔으니까 졸업을 하고 왔어. 졸업을 했어. 그럼 졸업한 후에는 과거가 되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 졸업한 후에 나는 꼭 서울로 갈 거야. 에? 좀 이상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학 졸업한 후에 나는 서울로 꼭 갈 거야. 어때요? 그럼 나는 서울을 가기 전에 졸업부터 해야겠죠. 그 말은 아직 나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럼 여기서 대학 졸업 후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어떠한 것이 되겠죠. 근데 웃긴 건 저는 분명히 두 문장의 예에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대학 졸업 후에 라고만 했어요. 그러면은 대학 졸업 후에의 시점이 과거인지 혹은 미래인지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는 주절을 들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시나요? 물론 여기에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여기 살려둔다면 주어와 동사의 시제를 일치해 줘야 되는 의무가 더 커요. 그래서 과거이면 그래서 과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부사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 같아서 우리는 부사절의 주어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빠진과 동시에 시제에 대한 의미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아니 저는요, 이거를 지워버릴 거예요. 과거를. 자, 그러면은 주어도 빠졌고 과거도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자, 물론 주어가 부사절에서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주어는 졸업을 하는 능동의 입장인가요? 혹은 졸업을 당하는 수동의 입장인가요? 졸업은 우리가 보통 하죠. 낙제를 당하고 퇴학을 당하고 정학을 당하는 거지만 졸업은 내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주어가 비록 빠지긴 했지만 이 동사를 능동적으로 했다는 거죠. 결국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동사 뒤에 ing 딱 써주고 주어 없고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더 편하죠. 짧고. 그리고 뭐 원어민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따라해 주세요.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I came to Seoul. 네,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after는 부사절을 이끌면서 두 문장을 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부사절 접속사. 자, 근데 부사절 접속사에 과연 after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더 다양한 부사절 접속사를 사용해서 응용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오른편에 보면은 조금 아까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사용했던 after이라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고요. 그 아래는 또 before, while하고 when까지 또 얘네들도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때나 시점을 나타내 주는 건 부사 역할이라 그랬죠. 결국 그러면은 뭐뭐 하기 전도 때고 시점이기 때문이고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또 역시 시점을 나타내죠. 그리고 when 뭐뭐 할 때 시점을 나타내니까 우리들은 이 친구들을 부사절 접속사라고 부르죠. 자, 그럼 각 부사절 접속사를 사용해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이제 가기 전에 저녁을 먹을 거예요, 내가. 네, 여자친구랑. 네. 자, 근데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어디야? 언제 오니, 집에? 저 여친이랑 저녁 먹고 집에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집에 갈 거라고 go를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come을 써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그 전화를 한 어머니가 계신 곳이 제가 갈 목적지죠. 그러면 go home이 아니고 come home이라고 하는데 나 집에 갈 거예요. 미래형 하면 I am going to come home. 뭐 한 후에 have dinner. 누구랑? With my girlfriend. 그러면은 내가 저녁 먹을 거고 내가 집에 갈 거니까 부사절 주어 똑같죠? 주절이랑 그러기 때문에 I'm going to come home after having dinner with my girlfriend. 물론 분위기 좋으면 술도 한잔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다른 거를 after 갖고 만들어 볼게요. 뭐 어떤 커플이 있다고 칩시다. 이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급속하게 가까워지고 결혼까지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가 어딘가를 여행을 하고 와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가정을. 여행 가서. 그러면은 그들은 결혼했어요. They got married. 뭐 하고 난 후에 travel 한 후에 어디를? 유럽을. 혼자 따로? No, 같이 together. Travel Europe together. 그죠? 그러면은 그들이 결혼하고 그들이 유럽을 갔으니까 역시 주어가 중복되죠. 그러면은 they got married after traveling Europe together.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요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ey got married after traveling Europe together.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예, 저에게도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before이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한번 예문 만들어 볼 건데요. 뭐 별건 없고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씻으러 가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샤워를 먼저 하세요? 양치질을 먼저 하세요? 사람마다 다르죠? 샤워하면서 양치질 하는 사람도 있고 샤워하고 나서 양치질 하는 사람도 있나? 저는 참고로 샤워는 양치질부터 해요. 그러면 샤워하기 전에 저는 항상 brush my teeth, 양치질을 합니다. 뭐뭐 하기 전에 before. 샤워하다 뭐예요? take a shower.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샤워도 내가 하고 양치도 내가 할 텐데 우선 뭐 하기 전에? 샤워하기 전에 before taking a shower 뭐 한다고요? I brush my teeth. 한 번 더 해볼게요. 제가 하고 따라해 주세요. Before taking a shower, I brush my teeth. 예, 좋아요. teeth, th 발음 조심. teeth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성이 지금 어떤 파티 자리에 가서 지금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정말 공교롭게도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겠죠. 떨리겠죠.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럼 전 남자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성인 그 여자가 그곳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막 갔어요. 신나게 딱 가서 이제 마치 그런 기대 없었던 마냥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쫙 유지하면서 들어왔는데 제기를 그분이 떠나셨답니다. 뭐 하기 전에? 내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자, 여기서 도착한다라고 또 arrive 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곳에 다다르다 할 때 get, 그러면 거기 get there. 뭐라고요? get there. 맞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만들어 보세요. 그녀가 떠났어요.
떠나다 leave. 과거 left죠. 그럼 그녀가 떠났어. 뭐예요? She left. 뭐라고요? She left. 뭐 하기 전에? Get there 하기 전에. 여기서 설마 before getting there 하신 분 계십니까? 자, 아까 저희가 그랬어요. 이런 부사절 접속사 뒤에 동사의 ing를 하는 조건은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만이라고 했죠. 자, 근데 떠난 건 누구예요? 그 여자죠. 근데 거기 도착한 건 누구예요? 나죠. 분명히 주어가 다르죠. 그때는 before 다음에 동사 ing 형태로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녀가 떠났어. 그곳이 다다르기 전에 이상하죠? 자, 그때는 주어 구분을 해줘야 되고 ing처럼 이렇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she left before I got there. 뭐라고요? She left before I got there. 내가 거기 다다르기 전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는 떠났대요.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뭐뭐 하는 동안의 while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우선 이 while과 비슷한 게 when이란 말이에요.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 별 차이 없죠? 예,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럼 구분해서 쓰느냐? while은요, 그 동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그 동작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동사가 일어나는 와중에를 조금 더 포커스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when은 그냥 그 동사를 어떤 그 동작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그냥 그때 이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한번 while 갖고 해볼게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결혼을 하는데 그 배우자를 만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리나 이런 게 있는데 보통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눈 맞아갖고 결혼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러면은, 그들은 결혼했어. 뭐 하다가? 여기서 일하다가. 그럼 그들은 결혼했어요. 뭐 하다가? 여기서 일하다가.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they got married. 뭐뭐 하는 도중에, 뭐뭐 하다가, while working here. 제가 한번 합쳐서 해볼게요. They got married while working here.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They got married while working here. 좋아요.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할 때. 자, 그럼 이제 요즘 어때요? 코로나죠? 저는 지금 여기서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퍼블릭 공공장소에 있을 때는 어때요? 마스크를 꼭 쓰고 특히나 누군가랑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꼭 쓰는 것이 필수죠. 꼭 쓰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다른 이들과 얘기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써야 돼요. 누가? 우리 모두가요. 마스크를 착용하다 마스크도 wear이란 동사를 쓰면 돼요. wear a mask. 뭐라고요? wear a mask. 근데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가 아닌 써야만 합니다죠. 그리고 그 필요성은 어때요? 꼭 필요한 거죠. 의무죠? 그러면은 must란 조동사를 써서 must wear a mask. 누가? 우리가. We must wear a mask. 뭐 할 때? When talking to others. 다시 한번 제가 하고 따라해 주세요. We must wear a mask when talking to others. 잘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 그럼 한마디 해줘야겠죠. 야, 너 다른 애들이랑 말할 때는 저기 마스크 써야 돼. 그럼 그땐 주어가 we가 아니고 you겠네요. 앞에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마디 할게요. 제가 먼저 하고 따라와 주세요. You must wear a mask when talking to others. 잘 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를 사용해서 어떤 시점, 어떤 때를 나타낼 때 그 동사를 이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같을 때 생략하고 관계가 능동이면 ing 쓰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한 번에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문장이 조금 더 늘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영어로 문장 길게 말하는 법 중에 분사 아니구나. 맞나? 예, 분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때요? 부사절, 분사구, 형용사절, 짜증나죠? 문법적인 용어. 자, 근데 그냥 용어니까 이렇게 불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문장을 자유자재로 쓰시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문법적인 기초가 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이제 좀 잘 시청해 주시고 연습을 꼭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